자,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파일이 뭘까요? web.xml입니다. 이 친구는 뭐 수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글 문제 때문에, 그죠? 인코딩 필터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다 아시죠?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한글 설정되어 있는 거 긁어서 복사해서 web.xml 끝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복사해오는데 뭘 해? 검색할 때, 뭐, web.xml utf8이라든지 web.xml 한글,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예, 나옵니다. 예, 들어가셔가지고, 필터 부분, 필터를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고요. 설명을 드리면, 필터 기술에 대해서는 배웠나요? 필터, 안 배웠나요? 설명드릴게요. 서블릿은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죠? 서블릿은 배웠죠? 서블릿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스프링 프레임워크 지금 현재 우리는 딱 하나의 서블릿만 남아있고 다 서블릿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서블릿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더 이상 우리는 서블릿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요. 근데 그 서블릿 앞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내요. 그러면 서블릿이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컨트롤러 앞단에서 필터 체인이라는 걸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필터하고 체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듣고 있죠? 자, 우리 공기청정기의 필터처럼 이 필터를 통과한 아이들만 서블릿이나 컨트롤러에 전달이 돼요. 또는 걸러져야 되겠죠? 그래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앞에 필터가 존재하는데 얘는 인코딩 필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떻게 리퀘스트를 보내든 인코딩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강제로 우리는 지금 UTF-8로 인코딩을 잡아줄 겁니다. 오케이? 예, 이 친구는 그거 하는 거고요. 필터, 아까 제가 필터 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 필터 체인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필터 기술이 동작하는 방식이 먼저 A라는 필터가 동작하고 나면 뒷단으로 넘길 때 뒤에 있는 B라는 필터를 호출하게 돼 있어요. B라는 필터는 자기 일을 다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C를 호출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연계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큐리티 같은 걸 배우시면은 보안 필터가 동작을 하는데, 자, 인터셉터 배웠나요? 예, 끄떡끄떡하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보안적으로 서블릿이나 컨트롤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이렇게 걸다가 이거 정말 뭐 코로나 같은 녀석이야. 그러면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가 서블릿이나 컨트롤러에 전달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체인 방식으로 자기가 어떤 걸 하고 뒤로 넘기고 또 뒤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거 위험해. 자기가 판단해서 뒤로 안 넘기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코딩 필터예요. 여기서 이 web.xml을 이제 안 쓰는 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건 뒤에 우리가 배울 거고, 기본적으로 이 web.xml의 형식은 저 위에 서블릿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필터라고 해서 필터를 선언하고요.
밑에는 필터 매핑해서 이 필터를 어디에 적용할 건지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저 위에 서블릿도 보시는 것처럼 위에 서블릿 매핑 있죠? 서블릿 선언하고 서블릿 매핑 있고 필터 있고 필터 매핑 있고 이런 식이에요. 잘 보시면 이름이 있고요.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명을 보시면 얘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클래스명이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폼.xml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코어가 디펜던시 걸려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정하는데 파라미터로 인코딩은 UTF-8로 잡아라. 그리고 무조건 해라. 그리고 어디에 적용할 거냐? 몽땅 적용해라. 그러니까 사용자가 보내는 모든 리퀘스트를 우리는 강제로 UTF-8로 다 인코딩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얘는 이거로 끝입니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뭘까요? root context.xml. 자, root context.xml은 뭔가요? 어떻게 배웠나요? 뭐라고? 전체가 뭐야? 전체가 뭐야? 전체가. 자, 여기에 우리가 빈들을 등록할 텐데 이 루트 컨텍스트 아래 폴더에 앱 서블릿이라는 폴더에는 서블릿 컨텍스트 XML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오케이? 제가 은결 씨가 잘 얘기해 줬는데 정확히 무슨 얘기냐면 컨텍스트라는 말은 문맥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루트 컨텍스트는 웹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컨텍스트 지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빈 태그들을 만들 건데 빈을 등록하면 웹 어플리케이션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블릿 컨텍스트 XML은 서블릿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옛날 어플리케이션은 웹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서블릿이 여러 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개의 서블릿 개발해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블릿 하나하나의 컨텍스트가 있고요. 이 친구들이 전부 공유하는 위에 부모 레벨의 컨텍스트가 있어요.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잘 정제된 여러 가지로 정제된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더 이상 서블릿이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하나에 서블릿도 하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디에다 등록하는지가 의미가 있었어요. 서블릿이 여러 개일 때는. 근데 지금은 하나하나니까 여기다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편의상 여러분이 보기 좋은데, 내가 알아보기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루트 컨텍스트에는 빈 태그들을 등록을 하고 서블릿 컨텍스트에는 뭐 그 밖에 설정들, 스태틱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등록하는 빈 태그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스페이스 빵 치시면 이클립스 계열은 컨트롤 스페이스를 계속 치잖아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여기도 혹시 인텔리제이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인텔리제이는 Alt 엔터입니다. 그래서 누르는 키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빈 태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에 새 친구를 등록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3개입니다. 히카리를 쓰는 경우는 4개고요. 히카리는 독특하게 그 객체 만들어지는 빈하고 그 콘피그 빈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DBC 쓸 거니까 빈 태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자 태그에 ID 속성을 줍니다. 이름은 거의 그냥 약속되어 있어요.
데이터 소스, 그리고 이 친구가 사용할 클래스를 지정을 합니다. 우리는 BDS 이렇게 칠 겁니다. 대문자로요. 카멜 케이스니까요. 이렇게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빵 치면 나옵니다. 그러면 베이직 데이터 소스이고 패키지는 org 아파치 커먼즈의 dbcp2 나올 거예요. 그죠? 네. 빵. 뭐 이 복잡한 걸 우리가 왜 외우겠어요? 그죠? 그냥 이음만 기억나면 되고 그것조차도 귀찮죠,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할 때는 됐던 프로젝트에서 가져다가 쓰고 필요한 것만 바꿔서 쓰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뭐 복사해서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할 거예요. destroy method. 이거 사실 의미 없는 건데 close 하면 됩니다. 다음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프로퍼티 몇 개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이거 수업할 때 항상 빨라요 그러고 나중에 가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컨트롤 스페이스 안 치는 사람이에요. 죽어라고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입력하고 있어요. 이거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 스페이스 쳤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내가 설치한 STS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폼.xml에 뭔가를 잘못했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임 속성에 들어가는 것도 컨트롤 스페이스 치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죠. 일단은 JDBC 프로그래밍을 해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클래스 for name 해서 써주는 거. 그래서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드라이버까지 치면 새 친구가 나오죠. 그 중에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입니다. 그 다음에 value랑 ref가 있는데 우리는 value죠. 이거는 안타깝게도 여기는 컨트롤 스페이스가 안 먹습니다.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고요. 이것 정도는 외워줘야죠. 뭐. 아래 위에 두 개인데 URL하고 이 클래스 네임하고 URL은 JDBC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클래스 네임은 오라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 JDBC 오라클 드라이버 뭐 이렇죠.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이런 패턴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프로퍼티. 이번에는 URL JDBC 프로 할 때 우리가 했던 겁니다. 클래스 포 네임 한 다음에 커넥션에 세 가지 정보를 주죠. 커넥션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렇습니다. 이 친구도 value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 네임은 오라클부터 시작하고 URL은 커넥션 URL은 JDBC부터 시작하세요. JDBC 하고 반대로 여기는 오라클이 뒤에 따라오고 SYN 프로토콜을 쓰고 at localhost 포트는 1521 오라클의 기본 포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업에 간다 라고 치면 이 부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계속 개발할 때 내 PC에 오라클도 설치하고 톰캣도 같이 돌아가니까 로컬호스트에서 같이 돌아가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IP 주소가 올 거고요. 현업에서 이제 여러분 실제로 운영 서버다 하면 와스 서버랑 DB 서버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기간은 와스가 여러 개입니다. 클라우드를 가지 않더라도 와스가 여러 개 있고 DB가 하나 있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와스들은 DB의 IP를 바라보면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포트도 1521, 그러니까 그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설정을 할 때 저 1521 포트는 어쨌든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라클 설치할 때 개발자들이 약간 다른 포트를 써요.
개발자가 아니라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1521이 아니라 그게 보안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포트를 좀 다른 걸 쓰고요. 그래서 포트가 바뀔 가능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건 SID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익스프레스 에디션이기 때문에 XE를 붙고요. 보통 그냥 오라클을 아무 설정도 안 받고 그냥 깔면 ORCL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DB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럼 SQL 디벨로퍼 연결할 때 똑같죠. 그죠? 자, 프로퍼티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입니다. 이거 마당 우리 사용할 거니까 마당이겠죠. 컨트롤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입력하기 때문에 타이핑할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진행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다시 또 빈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이 친구 아이디는 SQL 세션 팩토리. 이름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음 클래스. 얘는 앞에 있는 이름 그대로죠? 대신에 뒤에 B가 붙어요. S, F, B.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빵 치면 SQL 세션 팩토리 빈 뜹니다. 그죠? 엔터 빵. 됐죠? 자, 그 다음 얘도 프로퍼티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데이터 소스를 지정해 줍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컨트롤 스페이스 땅 치고 데이터 치면 두 친구 나오는데 그 중에 데이터 소스예요. 자, 이 친구는 ref value 있는데 ref를 씁니다. ref는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잡고 땅 치시면 커피 콩들이 나와요. 빈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빈 목록이 나오고요. 그 중에 제일 적합한 거 데이터 소스가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엔터 치시면 끝나요. 됐죠? 다음 프로퍼티. 여기서부터 여러 개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이바티스를 설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서 언젠가 한번은 어떤 게 있나요? 해갖고 제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이렇게 해갖고 보여줬는데 제가 그때 했던 게 한 9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양하게 설정을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저는 너무 짜증나게 복잡한 것도 좀 그렇고 적당한 거 하나 선택해서 알려드리는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그 팀이나 회사나 또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저는 다른 패턴으로 동작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방식은 우리가 공부하는 한 가지 방식, 거기에 기본적인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걸 확실히 알아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 그 선임자한테 물어보면 되죠. 제가 하던 거랑 약간 다른데요? 라고. 그럼 거미 씨가 하던 거는 어떤 거예요? 아, 예,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하, 우리는 이거 없고요. 이거 있고요. 이렇게 해요. 라고 하면 내가 알던 거에서 그 부분만 바꿔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회사에 가서 그 회사에서 작업하는 거 방법론 딱 보고 코드를 딱 봤는데 모르는 거죠. 선임자한테 물어보겠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해줘요. 근데 내가 아는 것도 흔들리는데 상대방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같아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프로젝트의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를 확실히 알아야 다른 케이스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그 config.xml을 만드는 구조예요. 이 config location이라는 요 프로퍼티는 config 파일, MyBitis config 파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config 파일이 없는 구조도 있어요. 근데 있는 걸 알아야 없는 게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정하냐? 클래스 패스에서 여기 그냥 써주는 거예요. 이건 다 타이핑해야 돼요. mybatis config.xml 이 파일 이름도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건데 관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예, 클래스 패스는 클래스 패스 뭔지 알죠? 우리가 임포트를 하거나 했을 때 그 클래스들이 어디 있는지 이제 경로를 쭉 찾아가면서 찾거든요. 그 지정된 경로 어딘가에 이 파일이 있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없으면 특정하게 찾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있으면 여기 저기 찾다가 걸려들어요. 그래서 클래스 패스라는 접두어를 꼭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삼총사 중에 한 친구만 남았습니다. 빈 태그 또 만들어서요. 이 친구의 아이디는 SQL 세션 템플릿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SST입니다. 네. 아이디는 다 입력해야 됩니다. SST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빵 치시면 이번에도 SQL 세션 템플릿 이라는 녀석이 걸려듭니다. 그죠? 그 다음 얘는 컨트롤 스페이스 빵 쳐서 이번엔 프로퍼티가 아니라요. 컨스트럭터 아규먼트 생성자에 제공해주는 아규먼트 뭐 이런 겁니다. 이 친구 땅 쳐서 네임 할 수 있고요. 또 컨트롤 스페이스 빵 치면 이름들이 나오는데 SQL 세션 팩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ref랑 인덱스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value가 아니라 ref를 사용합니다. 똑같이 아까 눌렀을 때처럼 커피콩이 나와요. 이번에는 데이터 소스가 아니라요. 바로 위에 우리가 만든 친구 있죠? SQL 세션 팩토리. 안 보이시면 SQL 치시면 나와요. 찾았죠? 땅 치시면 됩니다. 뭐 이전에 이거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 개의 빈 관계 혹시 배웠나요? 이 세 개가 뭐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눈치가 빠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빈 그래프라고 있어요. 아래쪽에 찾으셨나요? 예,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가 REF 속성 준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참조니까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SQL 세션 템플릿은 REF에 우리가 세션 팩토리 줬으니까 팩토리 가리키고 있고요. 팩토리는
자기 데이터 소스의 레퍼런스로 데이터 소스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스프링은 우리가 어떤 사용하는 도구들을 템플릿 패턴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름이 템플릿이 붙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다른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애는 뭐 REST 템플릿, 그리고 원래 스프링 JDBC에 사용하는 아이는 JDBC 템플릿, 이런 녀석이 있어요. 얘는 지금 SQL 세션 템플릿이잖아요. 명령 규칙을 똑같이 그렇게 간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려서 결과를 받아올 때 마이바티스를 쓴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시키는 애는 저 템플릿이에요. 템플릿인데 저 템플릿은 데이터베이스 연결이나 이런 걸 몰라요. 중간에 있는 팩토리라는 아이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개발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리파지토리 DAO에서 마이바티스를 부를 때 오토와이어드에서 부르잖아요. 그럼 그때 불러주는 게 저 SQL 세션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SQL 세션 템플릿 하면 이 친구가 팩토리에다가 야, 이 SQL 세션 템플릿 나 좀 만들어줘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팩토리가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해서 데이터 소스에서 연결을 해서 팩토리에다가 넣어서 팩토리를 이렇게 넘겨줘요. 그럼 우리 코드가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하는 겁니다. 이게 뒤에 전미사가 팩토리로 붙어 있는데 얘도 팩토리 패턴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공장이에요. 제가 어떤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그 장난감이 칼이 있어요. 그러면 장난감도 칼도 공장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공장에다가 장난감 좀 주세요 라고 하면 공장에 계신 분이 이 두 개 이렇게 연결해서 저한테 주겠죠. 이게 팩토리 패턴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잡다하게 막 뭐가 붙어 있어요. 그럼 내가 일일이 다 붙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팩토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장난감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에 막 이것저것 막 붙여가지고 주는 거죠. 그럼 저는 그냥 쓰면 되잖아요. 이게 팩토리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나는 그냥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은데 이 장난감에는 여러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것까지 다 알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복잡함은 팩토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 다 숨겨져 있는 거죠. 뭐가 있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막 이런 거는 얘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루트 컨텍스트.xml에 우리가 빈을 등록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빈들을 등록함으로써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하는데 복잡한 거 다 걷어치우고 이 템플릿만 가지고 일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빈이라는 표현, 스프링 사용하면서 빈이라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자, 빈이 뭐예요? 그렇죠. 콩이죠. 왜 콩이라고 그랬을까요? 아까 우리 컨트롤 스페이스 눌렀을 때 커피콩 나왔잖아요. 그죠? 자바 시간에 배웠죠? 자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자바 원래. 자바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이름. 오크였어요. 오크. 통나무. 원래 통나무란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나중에 출시할 때 이름이 좀 그렇죠. 좀 별로다 이래서 그러면 이름을 뭘로 할까? 이런데 마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거죠. 하필 이 커피가 자바한 커피였던 거고 그래서 자바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바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갖다 붙일 때 커피랑 자꾸 이어서 이런저런 이름들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없이 어찌어찌 하다가 뭐 자바 빈즈 뭐 이런 데서
우리가 객체를 다룰 때 객체들을 보통 빈이라고 부릅니다. 스프링에서의 빈은 우리가 스프링이 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스프링이 부트업할 때 실행이 돼서 올라올 때 이 루트 컨텍스트.xml을 보고요. 각각을 이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new 뭐 베이직 데이터 소스 해서 객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아니까 new SQL session factory bin 해서 만들고 있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new SQL session template 해서 객체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코드에서 어딘가에서 SQL session 템플릿이 필요해. auto wired 이렇게 하면 꺼내서 주는 거죠. 얘는 이미 new 키워드로 객체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코드는 얘를 받아서 바로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혹시 싱글턴은 배웠나요? 배웠나요? 싱글턴은 알겠나요? 싱글턴이 뭐예요? 어? 얘를 만드는데 같은 애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싱글턴은 하나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똑같은 객체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 전체에서 이 종류의 빈이 하나밖에 없다. 그걸 보장하는 게 싱글턴 패턴이에요.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루트 컨텍스트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친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실행하시면 얘가 없어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myBatis config.xml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디에 만들어 줄 거냐 이거죠. 어디다 만들어 줘요? src main resources 여기다가 만들어 줍니다. 왜 여기다 만들어 주는지 혹시 배웠나요? 아마 강의하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프로퍼티에 가면 디플로이먼트 어셈블리가 있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소스 폴더 src main resources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파일들이 디플로이 될 때, 와 파일을 만들어줄 때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요. 그래서 아까 클래스 패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클래스들은 모두 이 웹 inf 폴더 밑에 클래시즈 폴더로부터 로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폴더에다가 파일을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빌드를 할 때 알아서 저 폴더로 다 때려 넣어 준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이건 이클립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른 그 개발 도구들도 대부분 이와 비슷한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rc main resources 폴더에다가 오른쪽 버튼 딱 누르고요. new 하고요. 안타깝게도 XML이 없으니까 other 하고 XML 그래서 XML 파일을 선택합니다. XML 검색하고요. XML 파일 이렇게 선택하고 진행해도 될까요? 예, next 하시면 파일명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파일명 지정해 있죠? myBatis-config.xml
적당히 속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조금 늦어지면 잠깐만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피니시 누르시면 이렇게 XML 아무것도 없는 파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팡 쳐보시면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하냐 하면 자, 브라우저에 가서 구글링을 하는데요. my 바티스 config dtd 이렇게 검색해요. my 바티스 config dtd. 뭐 구글링 잘하는 법 뭐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구글링에서는 3개 이상의 키워드 쓰는 거는 피해야 되고요. 키워드를 범위가 큰 것부터 이렇게 깔때기처럼 줄여나가는 방법을 쓰시면 거의 적절하게 검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마이바티스 3 시작하기 눌러보시면 친절하게 한글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 이런 코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다들 찾으셨나요? 네, 여기서 이렇게 긁습니다. 세 줄을 긁어요. 컨트롤 C. 진짜 웃기는 건데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이 콤픽을 그대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연결도 우리처럼 풀링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이바티스를 이용해서 풀링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신기한 애들이. 어쨌든 세 줄을 복사해 와요. 근데 저는 보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한 줄로 할 건데 여기 띄어쓰기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됐나요? 독 타입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세 줄 복사 한 줄로 만들고요. 세 줄 그냥 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팡 칩니다. 그럼 아까 그건 없어지고 태그가 하나 나타날 거예요. configuration이라고. 찾으셨나요? 네. 그 친구를 엔터 빵 엔터 빵 치시면 configuration 이런 태그가 만들어져요.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XML 파일은 그 파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그들, 우리가 아까 봤던 프로퍼티, 뭐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해 놓는 규칙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 하나가 디틸이고요. 또 하나가 스키마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마이바티스는 독타입 어쩌고저쩌고 시작하기 때문에 DTD 방식을 쓰고요. 아까 우리가 form.xml 봤잖아요. 그리고 루트 컨텍스트 XML 같은 친구들은 지금 열어보시면 얘랑 구조가 약간 다를 거예요. 걔가 스키마 형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DTD나 스키마의
형식이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 스페이스를 땅 치면은 그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태그나 그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어트리뷰트, 속성 값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친절하게 이거 쓸래?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크게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요. 하나가 타입 알리아스즈 하고요. 또 하나는 매퍼즈 이렇습니다. 사용을 많이 이제 좀 해봐서 알 텐데 두 가지입니다. 타입 알리아스즈에는 매퍼 파일에서 그 클래스명을 길게 쓰는 걸 줄여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별명, 별칭 이런 걸 지정하기 위해 쓰는 거고요. 매퍼즈에는 실질적으로 매퍼 파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자, 타입 알리아스즈 복수형이기 때문에 다시 타입 알리아스라는 태그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는 뭐 지금 krac 코포의 북샵에 저는 모델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뭐 VO 이런 패키지를 쓰던지 아니면 DTO 이런 패키지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저는 그냥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알리아스 북 이렇게 씁니다. 프로젝트 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패키지명은 프로젝트 명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매퍼 파일을 작성할 때 원래는 krac 코포 북샵의 북 이 이름을 전체 써야 돼요. 뭐 qualified name 보통 q name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죠? 이거 줄여서 그냥 북 이렇게 쓰기 위해서 알리아스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를 시키는 게 매퍼즈까지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작은 프로그램에서는 여기는 리소스이고요. 뭐 저는 보통 마이바티스라는 폴더 만들고 그 밑에 이제 매퍼 파일을 만드는데 우리가 마당서점 같이 작은 사이즈의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CRUD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걸 한다라고 치면 도서 관리해야지. 그러면 북 알리아스 걸어주고 북.xml 매퍼 파일 만들어주고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지? 고객 관리해야지 라고 하면 고객 관리에 대한 커스터머 클래스 알리아스 걸어주고 커스터머 매퍼 파일 만들고 그 다음에 주문 관리해야지. 그러면 타입 알리아스 오더스 걸어주고 오더스 매퍼 파일 만들고 이런 일을 좀 귀찮은데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면서 익숙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익숙해지면 사실은 이 두 개는 이 config.xml config 파일은 현업에서는 안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안 만듭니다. 귀찮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패키지를 정하는 거죠. krac 코보 북샵 모델에 있는 모든 녀석들을 다 알리아스를 자동으로 걸어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폴더를 지정하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있는 모든 XML 파일을 다 매퍼로 등록을 하는 방법이죠. 아까 우리 루트 컨텍스트에서 설정을 딱 해주면 끝나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디서 매퍼 파일이 어떻게 걸리고 내가 지금 이 북은 어디서 왔지? 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 좀 귀찮더라도 이걸 하시면서 계속 연습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정말 귀찮아. 이거 내가 뻔히 아는 건데 그럼 그때부터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가봅시다. 그러면 또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 book.xml 매퍼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가봅시다. 래퍼 파일은 여기 폴더명이 마이바티스. 이거 뭐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디 하느냐? 여기 리소스즈 밑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쭉 폴더 에서 마이바티스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마이바티스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이걸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이바티스 config.xml을 만드는 플러그인은 없어요. 근데 매퍼 파일을 만드는 플러그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겁 사용하셨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겁 툴에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플러그인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이바티스 매퍼 파일 만드는 플러그인은 그냥 들어가 있는데 뭐 딱히 필요도 없어요. 해보시면 이 DTD만 가져오면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아까처럼 XML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XML next 이름은 정해졌죠? book.xml 됐죠? 자, finish 하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치시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아까 해보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 여기에 필요한 DTD만 가져오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마이바티스 매뉴얼 띄워놓은 거에서 조금 내려가 보시면 매핑된 SQL 구문 살펴보기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DTD 설정이 있는데 아까랑 다르게 독 타입 다음에 매퍼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자, 아까처럼 세 줄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하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따라오고요. 저장하시고 아래쪽에 가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딱 치시면 얘도 아까처럼 매퍼라는 태그가 보일 겁니다. 됐나요? 엔터 빵 치시면 매퍼라는 녀석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매퍼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속성이 있죠? 뭐죠? 눌러보시면 되죠. 컨트롤 스페이스 딱 치시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임 스페이스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대부분의 그냥 저기 일반적인 방식으로 공부했다면 여기를 길게 써줄 거예요. 패키지명으로. KRH, 코포에 어쩌고 막 이렇게 써줄 텐데 우리는 그냥 북이라고 쓸 겁니다. 시험 삼아 셀렉트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컨트롤 스페이스 땅 치시면 뜨죠? 셀렉트 아이디는 리스트로 보여줄 거니까 셀렉트 어시스크 from book 오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러면 매퍼 파일도 만들어졌습니다. 됐죠? 예, 이제는 설정은 다 됐어요. 설정은 다 됐으니까 실행을 해도 에러가 안 날 겁니다. 일단은 설정은 여기까지 한 거고요. 중요한 거, 이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삭제해야 되는 파일이 두 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홈 컨트롤러 하고요. 뷰즈에 있는 home.jsp를 삭제해 줘야 됩니다. 가끔 이거 삭제 안 하고 그냥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쓰레기 더미가 있는 집에서 사는 거랑 같아요. 삭제해 주시죠. 홈 컨트롤러하고 home.jsp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src main java 코포 krc 코포 밑에 있겠죠? src main java 여기 하고요. 뷰즈에 있겠죠. src main 웹 app, 웹 inf 밑에 뷰즈 이렇게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이거 하나만 하고 설정을 마칠 건데요. 여기 아이콘을 잘 보시면 i가 있어요. 조그만하게, 그죠? 그리고 여기 프로블럼스에 보시면 impose, i는 info예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죠? 이게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보시면 log4j.xml 파일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열어보시면 이 템플릿이 워낙 오래된 거라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log4j DT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클립스가 log4j 저 DTD 파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근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log4j가 보안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일들에서 오류가 자꾸 발생하는 문제가, 보안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클립스에서 저런 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돌아는 가는데 저 DTD는 이 XML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서 이게 돌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프로블럼이 저런 게 있으니까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찜찜함이죠. 요거 없애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됐죠? 자, 구글에서 log4j DTD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log4j DTD라고 검색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오류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삽질은 피하고요. 해결 방법 2라고 되어 있는 곳에 수정 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고친다고 했는데 이 멍청한 애가 아래 위에 걸 다 써놨어요. 실제로 필요한 건 가운데 있는 두 줄입니다. 됐죠? 예. 실제로는 맨 끝에 있는 이 HTTP로 시작하는 주소만 복사하면 돼요. 바뀌는 부분은 그겁니다. 파일명으로 되어 있는 거를 HTTP로 시작하는 주소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얘도 파일명으로 되어 있는 걸 HTTP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나면 프로블럼스의 인포가 없어지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꼭 해줄 필요는 없다. 다만 지저분한 게 남아있으니까 고쳐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오면 놀리는 거죠. 에이